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이크 안 켰네요. 또 마이크 안 켰네. 아이고. 또 마이크 안 켜고 신나게 얘기를 할 뻔했네요. 예. 아, 참네. 오늘 두 번째 사고 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소리. 아하, 2탄. 네. 이번엔 빨리 발견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요,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뭐 하나를 자꾸 빼먹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이게 살짝 치매기와 섞여서 그런지 이 실수가 더 늘어나는 것 같네요. 자, 프롬 화이트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오늘이네요. 9월 1일에 열리게 될 여야 대표회담 얘기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한 시점이 참 기묘해요. 바로 다음 날 여야 대표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그 여야 대표회담에 딱 맞춰가지고 문재인을 수사한다라는 걸 딱 공개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 파토 놓는 거야? 대화하자 해놓고 뒤통수 때리니?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전쟁을 할 때도요, 휴전 협상을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양측의 공격은 중단합니다. 그런데 회담을 할 건데, 당 대표끼리 회담을 할 건데 갑자기 상대방 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파토를 내는 짓이죠. 뭘까요? 왜 하필 검찰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게 한동훈하고 얘기가 된 걸까요? 아니면 한동훈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걸까요? 한동훈도 뒤통수 맞은 거야? 자, 이게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여야 대표회담은 전쟁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공작 수사가 전쟁을 시작하는 뇌관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이 사실 이 회담을 하는 걸 싫어했잖아요. 여야 대표회담 여는 걸 싫어했잖아. 계속해서 이 여야 대표회담을 파토내기 위해서 계속 온갖 짓을 해왔지 않습니까? 계속 조건을 하나씩 더 붙인다든지 그랬잖아요. 그랬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이런 분위기는 한동훈도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보자면 여야 대표회담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게 되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볼까? 윤석열이 제일 큰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파토를 놔야 되는 거지. 한동훈이 회담의 성과를 가져가게 된다든지 또는 회담에서 이런 걸 합의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윤석열 입장은 되게 곤란해지게 됩니다. 아니 여야 회담을 대표 회담을 해가지고 뭔가 합의가 되어 왔는데 그 합의가 되어 온 거를 말이야 대통령이 돼가지고 밟아버렸어? 그럼 대놓고 한동훈을 치는 거잖아.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애시당초 윤석열 입장에서는 회담을 파토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죠. 자 어느 쪽일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번 검찰 수사는 여야 대표 회담을 고비로 해서 전쟁의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전쟁의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하여튼 시작이 되는 건 분명해요. 하나씩 볼까요? 아시다시피 내일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립니다. 최혜병 특검과 25만원법 그리고 금투세 등이 논의됩니다. 그리고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공식 의제에서는 제외됐지만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혜병 특검이나 의정 갈등 이거는 거론되는 그 순간에 윤석열이 발끈 화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혜병 특검 이게 3자 특검이든 4자 특검이든 윤석열은 절대로 못 받겠다라는 게 입장이죠. 검찰 수사 잘 되고 있잖아. 심지어 지가 뭐라 그랬어. 국정 브리핑하면서 외압이 없었다는 거 뭐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라고 있는 판인데 최혜병 특검을 논의한다고? 아이씨 새끼가 미쳤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론되는 그 순간에 이거는 폭발력이 엄청 큰 거죠. 그런데 이게 의제로는 일단 포함이 됐어요. 의정 갈등 공식 의제에서는 제외됐습니다만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죠. 상황이 엄청 심각해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하루에도 몇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는 국회의원의 부친까지 있어요. 예, 엉망진창인 상황인 겁니다. 거론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의정 갈등이야말로 지금 현재 윤석열과 한동훈 갈등의 핵심적인 요소가 됐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 꼬리를 내렸기 때문에 약간 지금 폭발력이 덜할지 모르겠는데 의정 갈등 문제는 한동훈이가 지금 털을 바짝 곤두세우고 윤석열한테 덤벼들 태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윤석열도 전혀 물러설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 거론되는 그 순간에 이건 진짜 폭발력이 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여야 대표회담이 진행이 됐을 때 윤석열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딱히 이득이 없어. 이재명 대표는 믿져봤자 본전이야. 한동훈은요, 여야 대표회담에서 성과가 나오면은 성과가 나와서 골치 아파. 성과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윤석열한테 가져가야 되는데 윤석열이 이걸 받아줄 것 같아? 아니요? 그냥 내팽개에 던져버릴 거야. 그러면은 한동훈은 뭐가 돼? 바보가 되죠. 공개적으로 개망신하는 거죠. 개망신 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합의를 아예 못했어.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유, 원래 쟤는 아바타야. 라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한동훈은 도움 될 게 없어. 윤석열대로 마찬가지지. 회담이 열리는 것 그 자체에 열려봤자 저기서 뭔가가 나와봤자 윤석열 지한테는 부담스러운 얘기밖에 안 나올 거야. 받을 이유가 없고 받을 생각도 없어. 그냥 걷어찰 거야. 근데 걷어차는 순간에 뭐가 된다? 비난을 온몸으로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수사해가지고 겨우 지금 이 시선을 돌려놓는, 여론의 시선을 돌려놓는 데 성공했는데 다시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올 거야.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윤석열 입장에서 무조건 파토내고 싶을 거예요. 한동훈 입장에서도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자, 그런데 이 회담에 맞춰가지고 검찰 새끼들이 수사라는 걸 했고 그 수사가 하필이면 누구를 겨냥한 거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거예요. 이때에 맞춰가지고.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윤석열의 의중을 파악한 다음에 정치질을 한 걸로 보여요.
일단 목표는 여야 대표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기를 바라는 거야. 하필 오늘 맞춘 거는, 때를 딱 때 맞춘 이유는 검찰이 정치질을 한 거고 여야 대표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싸워보자, 뭐 이걸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랬지?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동훈을 앞세우는 위장평화공세였을 가능성. 그러니까 여야 대표회담 이 자체가 처음부터 할 의향이 없었고 위장평화공세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덥석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처리를 못한 거야. 계속해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중단시키려고 했는데 중단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검찰을 앞세워가지고 파토를 낸 거야. 따라서 이 경우라면은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검찰하고 어느 정도 합을 맞추고 진행한 거죠. 또 다른 가능성은 용산이 한동훈을 골로 보내기 위한 작전. 아무튼 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필 지금 함으로써 한동훈은 내일 회담에서 입장 되게 곤란할 거야. 누가 보더라도 그럴 거 아니야. 야, 한동훈, 니는 원래 그러냐? 너는 대화한다고 그래놓고 대화하자 그래놓고 뒤통수 치는 게 전문이냐? 누구나 그렇게 에브리바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가 대화하러 나왔는데 욕받이는 한동훈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되게 짜증날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어렵고요. 그 상황에서 합의가 나왔다 하더라도 용산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야. 이러나 저러나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한동훈으로서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나쁜 결과를 낳을 겁니다. 만약에 저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봐요. 한동훈을 앞세운 위장평화 공세일 가능성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 위장평화 공세였는데 그 위장평화 공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거지. 한마디로 위장평화 공세를 하다가 민생 타협 뭐 대화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한참 관심을 유도한 다음에 뒤통수를 친 건데, 이 과정에서 민주진보 진영은 윤석열과 그 국힘당에 대한 공세를 일시 중단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검찰이 됐든 여야 대표회담을 한다고 하는 이 와중에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한동훈은 그것을 위해서 위장평화 공세를 펼친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은 거고요.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과 윤석열과 검찰은 한 패지.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윤한 갈등, 말 그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약속 대련인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 지금 계속 속고 있는 건 거예요. 교활한 검찰 독재 정권의 연극에 우리가 또 속았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 여전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을 골로 보내려고 윤석열이 작전을 쓴 걸 수도 있어요. 여야 대표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기를 유도하는 건데, 이 경우는 한동훈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한동훈은 아바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낙인이 찍힐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어야지 한동훈을 자기 마음대로 쪼물락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도. 한동훈이 힘이 생기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2인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야. 그래서 한동훈을 골로 보내려고 혹은 길들이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윤석열로서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이익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한테 집중되어 있던 정치적 관심을 분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공세를 잠시 누그러뜨리는 데도 성공했어요. 아마 여기 맞춰가지고 검찰은 김건희 무혐의 발표를 할 겁니다. 최종적인 무혐의 결정 내렸다고. 3일인가요? 4일인가요? 김건희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죠. 아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날 혹은 바로 그 다음날 결과가 발표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맞춰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수사 얘기를 또 뻥 터뜨릴 거예요. 그때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소환한다거나 평산마을에 압수수색을 간다거나 좀 더 큰 거를 터뜨리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맞춰서 김건희 거도 같이 공개하겠지. 물타기.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아무튼 전쟁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윤한 갈등이 본격화되는 거든 민주진영과 적폐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든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윤석열에 대한 특검, 도이치모터스 특검,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린 이정섭에 대한 특검. 저는 이정섭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섭 검사의 특검 지금 필수라고 봐요. 왜? 솔직히 말하자면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이정섭한테 무죄를 선고한 거 아니에요. 이정섭의 그 마약 수사 무마와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는 특정이 안 됐다라고 해서 심리 자체를 안 했어요. 따라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확인하고 조사해 가지고 다시 탄핵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정조사를 하든가 특검을 하든가 해야겠죠. 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의 할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여기서 주춤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